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지만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게 됐고 대선과 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갈등을 겪어온 이른바 친명계 비명계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최양호 인포스닥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윤희석 김기현 캠프 공보총괄본부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워낙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비록 부결은 됐지만 민주당의 이탈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게시판이 댓글창이 뜨거운데요. 이번 일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 10단 시사 1번지 애청자님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드립니다.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의 클렌징 폼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뜨거운 댓글 가운데 두 분만 먼저 골라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주님, 정치라는 것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이런 표리부동한 인간들이 정치인의 본 모습입니까? 동지 등에 칼을 꽂는 정치인과 정치판이 너무도 싫어지는 아침입니다. 이은주님은 민주당 이탈표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DJAO님, 국회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은 헌법의 의무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표결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있지요. 민주당이 기권을 하고 국힘당이 찬성표를 던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재명을 보내버리겠다는 적전 분열을 일으키는 내부의 적을 색출해야지요. DJAO님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두수 소장, 표 분석을 좀 해봅시다.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될 때 표가 161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169석이고 어제 거의 다 참석했죠? 예, 한 분 빼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무소속에도 친야 성향이 5분. 예, 그렇습니다.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170이 넘어야 되는데. 예,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찬성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반대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명. 기권 무효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전부 몇 표나 이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169명이 민주당 의원이니까 그것만 그냥 단순 계산하면 31명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무효 기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 37명 또는 38명 정도가 이탈했다 이렇게까지 예상되고요. 문제는 이제 뭐 기권 무효가 또 그렇지만 이렇게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사람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114명, 1명이 결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하겠다 하니까 1명, 그 다음에 또 정의당이 했으니까 6명 이렇게 더하고 또 무소속 한 명 또는 2명이 더하면 적어도 17명 정도는 찬성을 했다는 또 결론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압도적
부결이라고 예상했고 저희도 어제 현장 중계에서 170은 최소 나오는 것이 당의 의사라고 봤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개표가 지연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아주 부끄러움을 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표 분석부터 좀 먼저 해봤으면 합니다. 장유선 기자가 보시기에 예. 이렇게까지 많은 찬성표, 그러니까 예상보다 그리고 기권 무효 많은 걸 봤을 때 뭔가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당무를 오래 했던 다선 의원들 제가 취재를 어제 했었는데 그분들의 판단은 민주당에서 20표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직이 움직였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또 그 밖에 친명계라든가 당 지도부에서는 조직이 움직일 수가 있는 선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은 아니고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는 있겠다. 그럼 뭐에 대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를 보아할 때 계속 지지율이 하락세고 이대로 우리가 총선을 가도 괜찮겠는가라는 일종의 선거 불안 뭐 이런 걸 느끼는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어제 그동안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부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위 민주 계열이 175표, 그 다음에 국힘 계열이 122표, 뭐 이렇게 되고 결석이 2명인데 하나는 김홍걸 민주당 의원의, 그 다음에 정찬민 의원은 지금 구속 상태예요. 예.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둘 빼고 나면은 실제로 민주계열에서 한 175 정도가 나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소속 민주계열 5에 그 다음에 용해인 의원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양향자 의원은 국힘 계열 무소속으로 기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저희 당에도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저기 누구죠? 권은희. 권은희 의원 예. 뭐 이렇게 근데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기자들의 분석이에요. 그럼 가결로 17, 무효로 9, 기권으로 10. 그러면 거기다가 36이죠. 이상한 표 2표가 나왔어요. 하나는 무효, 하나는 분지 문지 헷갈리니까 이거는 이제 김진표 의장이 부로 판단을 해서 하나는 무효, 하나는 부 처리를 하면은 총체적으로 보면 31표에서 37표. 그러니까 많게는 37, 적게는 31표가 사실상 이탈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명 이상이면 조직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지만 뭐 조직은 아니고 각자 판단한 것이 이렇게 가져왔다. 그렇게 분석을 하셨지만 윤혜석 본부장. 네. 그래도 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네. 한 뭐 그동안 이제 떳떳하게 가서 심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민주당 내부에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10명 넘겠나 이제 이런 게 대체적인 예상이었는데 이 정도 나오면 그 안에 전화 통화해서 야 이번에는 좀 우리가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 이재명 대표한테 신호를 좀 날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정도 연락 같은 거 주고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저도 그 정도 소통은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 30표 넘는 민주당 계열 표가 반대를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움직인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적어도 노웅래 의원 때 반대표 161표보다는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은 했었는데 역시나 이 명분에서 밀리다 보니 의원 개개인들도 정파성을 생각한다기보다는 합리성을 더 강조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을 아끼는 분들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정부 여당의 민주당을 완전히 깨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되겠느냐. 이번에는 좀 똘똘 뭉쳐서 보여주고 내부 문제는 내부적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압도적인 부결 자신했던 건데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압도적 부결이라는 표현이 나온 유래를 좀 봐보니까 박진 장관 해임 건의할 때 170명에서 168표가 나왔어요. 네. 이제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웅래 의원 161표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표수로 보시면요. 이제 138표가 나왔는데 지금 전체가 175명 친야계를 하면은
80%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대세로서의 압도적 부결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샤이한 분들이 밑에서 나왔는데 제가 보는 주목해서 보는 숫자는 찬성 139에 그다음에 무효표 11표입니다. 두 개를 합치니까 공교롭게 150이 나옵니다. 이런 과반수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렇다면 무효와 기권이 있지만 무효가 조금 더 덜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보였을 때 11표의 무효표는 항상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5번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그 적극적이 하는 무효표 11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150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숫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수 소장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조직적으로 뭐 부결로 가자, 그러니까 가결로 가자 이렇게까지 한 게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찬성표를 던진 이탈표 말입니다. 어차피 부결될 건데 우리가 조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뭔가는 좀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약간 아니란 생각? 이런 표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표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권이나 무효표를 만드는 방식을 대체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문제의 심각성은 17명 정도는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는 이건 굉장히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이제 비명 반명이 있는데 반명이 그 정도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거는 일주일 전에 하태경 의원이 35명 정도의 반란표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틀렸다. 예. 절반은 맞는 이유는 그 정도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여야 초선 비율이 50%까지 당선되기 때문에 그분 정도 이상은 떨어져 나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공천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통계가 가능하다는 것. 또 하나는 근데 1년이나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그리고 당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단일한 대우를 보이는 것이 어쨌든 그것은 당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틀렸다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비춰보면 이번에 본인들의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 중에 특히 찬성을 이렇게 찍었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찬성도 그렇고 이제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이 몰라 한 게 이제 기권 무효 이렇게 됐을 텐데 어제 개표가 1시간 반 가까이 지연이 됐죠. 왜냐하면은 두 장이 문제였는데 이걸 이제 무효표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죠. 어제 그 논란이 됐던 투표용지 저희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저 두 장인데요. 얼른 보면 부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김두수 소장 원래 국회법에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이 무효표 원래는 이제 한자, 가, 부 이렇게 예. 해서 이제 부가 아니 불자에 입구가 붙어야 되거든요. 예, 안일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하게 됐는데 이제 한글 세대가 되면서 한글로 가, 부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병행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안일부 그러니까 아니불의 밑에 입구자 쓴 게 맞는데 예. 그냥 아니불자를 쓰는 경우까지는 인정을 되게 해주죠. 아닙니다. 그것도 인정 안 예, 됩니까? 무효표, 예, 갈래 무효표 처리했습니다. 오, 예. 그러면은 한글로 가 부를 쓰는 게. 예. 근데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때는 손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들어가서 찬성 반대 이거 전자투표로 했다면서요. 이름은 안 나오더라도.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혹시 윤희석 대변인 이번에 투표를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다수당이니까 민주당 뜻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하자고 그랬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쪽 찬성표가 좀 적게 나오게 하려면 뭐 저런 경우처럼 잘못 적어서 가짜를 예, 점 하나만 찍어도
부표가 무효가 무효가 되니까 되니까. 본인들은 169표는 다 정자로 잘 쓸 거고 저희가 좀 희미하게 실수하기를. 써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꾀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어제 오늘 이제 전화 취재를 쭉 한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오판을 질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 지도부가 우선 표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표 단속도 제대로 한 게 맞냐, 정무가 살아있는 거냐, 뭐 이런 등등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총학생회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뭐 각 과별, 단대별 뭐 다 해서 표 계산을 해서 몇 표 나오는지 집약해서 결정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중차대한 이슈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표 관리를 원내 지도부가 잘 못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원내 지도부에서 막 그렇게 압도적 부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그거를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멘붕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좀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민주당 내 의원 100여 분은 수도권 의원이세요. 이것의 여론의 추이에 굉장히 지금 민감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이재명 방탄국회를 간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 독재 외에는 뚜렷한 당내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사실 초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의원들 마음을 꽉 잡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번 투표 결과가 이제 민주당의 단일 대오는 무너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결과가 됐는데 이걸로 이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어차피 다수당이고 당론은 아니지만 부결이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굳이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될 것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왜 저런 무리수를 두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많은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뭔가 검찰의 노림수가 있다. 일단 흔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또 영장 청구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 결과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기대했던 바일 거예요. 가결까지 예상했겠습니까? 근데 아마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화장실 가서 많이 웃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요. 망외 소득을 얻은 건 맞죠. 부결은 부결이지만 찬성이 더 많은 거.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찬성이 더 많은데 어떻게 가결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그 해석 여지를 남겨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죠. 예. 이거는 역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이중의 부담을 가진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죠. 무효표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끈 것도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넉넉하게 이겼다면 무효표만 그 처리해도 대세 지장 없어 그럴 텐데 이 무효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찬성 반대가 뒤집힐 수도 있고 동수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동수죠, 동수. 최대한 가부 동수를 맞추려고 한 거죠. 예. 139 찬성은 나왔는데 137 반대 확실한 거에서 이제 하나는 주고 하나는 무효로 돌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한 표 차이로 결국은 찬성이 더 많은 게 나와 버렸으니까. 근데 왜 저렇게 써요 글자를? 그렇게 자기 필체가 그런 걸까 아니면 에라 나 몰라 이거 무효로 해도 상관없어 이런 미필적 고의일까요? 미필적 고입니다. 저는 그리고 쓰실 때 보면은 그 당에서 나와서 훈련도 시켜요. 우리 가짜 쓰고 뒤에 옆에서 점 찍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러고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켜서 가는데 저렇게 날려 쓴 거는 분명히 이제 내 한 표가 지금 큰 영향이 있겠어. 이제 이 부분이 하고 관심 없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자기들은 선거할 때 한 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더만.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에 진짜 똘똘한 전술가라 그러면 책사라 그러면 요번 결과를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총선 때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속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것이 가결이 돼서 지금 돼서 이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쭉 더 끌고 가고 싶은 분은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선거 진 게 큰 위기지 않습니까 당이. 그런데 선거 진 것만큼의
큰 위기가 왔다. 이렇게 당 그렇죠. 내부에서 보는 다선 의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 뭐 무책임하게 뭐 이게 뭐냐 글씨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당대표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도 보면 조악하게 이를 데 없다라는 게 실제로 당 내부에서 공통된 인식인데 이번엔 그냥 부결을 확실하게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또 오면 그때는 집단지성을 모아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이게 뭐냐라는 인식이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양상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이후에 들어올 검찰의 칼을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짧게 이런 거 한번 따져봅시다. 네. 먼저 김두수 소장.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뭐 확실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은 갈 수 없다. 이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들어올 때는 선택해라. 당대표를 사퇴하든지 아니면 그 구속되는 상태로 당을 맞이하게 될지 당신한테 카드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혹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이번에 우리 다 압도적 부결이 거기서 압도적으로 나왔죠. 부결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토들 생각하는 것이 얘기가 이렇게 됐나 보다. 어떻게 할까요? 뭐 지금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가 뭐 더 이상 대표직에 연연하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닐까. 또 어떤 패널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직접 그렇게 이런 얘기를 뭐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바보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얘기가 나온 뒤에 곧바로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 쪽에서 뭐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계 쪽에서 뭐야 우리가 들은 얘기하고 다르네. 이런 게 혹시 균열의 이유는 아니었을까요? 약간 저도 그런 예상을 합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다 만났다 그러거든요. 이 만나는 과정에서 좀 포괄적 뭐 미래를 약속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일치 단계를 하면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제가 숙고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약속이었는데 이걸 한쪽은 좀 과도하게 해석해서 다음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 결단할 거다니까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것까지 약속한 건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을 가능성. 그래서 이제 본 마음을 표현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장윤성 기자. 네, 일단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틈을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일단 흔들었어. 네, 이제 조금만 더 물어뜯으면 네, 될 분열은 것 가능하다. 같아. 네. 분명히 또 구속영장 또 청구하겠죠. 뭐 그렇습니다. 이제는 살라미 전술로 잘라서 여러 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음에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다음번에 이제 영장을 치겠죠. 그것은 대북 송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은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그 뭐 평론가 중에 일부는 지금 이번에 무효표하고 뭐 이런 분들이 개심하여 다시 똘똘 뭉쳐서 다음에도 부결시킬 거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아니다. 다음에는 가결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가능성도 피하긴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구속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좀 복잡하고 착종된 시각들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당 내부에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권노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까 이제 백 국장님 예. 말씀하신 그 맥락인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번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NY에게 특히 이제 지난번에 비명계 의원들을 다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공천과 관련해서 내가 특별하게 뭘 하질 않겠다라는 약속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뭐 무슨 그 본인이 힘을 써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럴 수 없다. 우리 당은 어차피 시스템 공천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딱히 모르겠다 이런 판단을 한 뭐 이런 분들도 계셨다고.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중심이 아니라 민주당과 총선 승리 전략 이걸 중심으로 당이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선거 불안이다. 공천 불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길게 갖고 가고 싶어하는 민주당의 관계자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극단적인 것밖에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당대표에 지금 뭐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접점을 찾아가시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외부 요소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15 듣고 이어가죠.